안녕하세요. 저는 육식혁명 카니보어 저자 이소미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직업은 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제가 40대가 넘어서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 계기로 여러 가지 식단이라든지 건강에 관한 생활 습관을 시도하던 중에 알게 된 식단으로 크게 효과를 보고 학생들한테도 적용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지인들도 많은 효과를 보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책에 실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되고 출판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저자 김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학원을 운영했고 지금 한국프로골프연맹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만성피로증후군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 식단을 만나고 많은 도움을 얻고 완전히 회복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고 또 해석하고 또 제 그 만성피로증후군 극복기를 이 책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카니보어 식단은 오로지 동물식품만 먹는 식단인데요. 흔히들 황제 다이어트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게 동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내장, 그다음에 지방이 풍부한 부위, 이런 부위까지 모두 포함해서 동물식품을 골고루 먹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겪었던 영양결핍 증상, 그것으로 인해서 겪었던 만성염증 증상들, 그 다음에 많은 질환들, 그것들이 다 치유가 되었고요.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매우 충족되니까 활력도 넘치고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을 이룬 식단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니보어 식단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식물성 식단이나 다른 기타 식품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식단이고요. 동물성 식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졸리고 염증도 많이 생기고 이게 모두 이제 인슐린 작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저는 카니보어 식단 하면서 아무래도 좀 제 나이에 비해서 아주 많은 활력과 체력이 탁월히 좋아진 것을 느끼고요. 특히 아내하고 한강에서 자전거 타면 한 6시간씩 막 타는데 정말 체력이 엄청 좋아졌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몸이 안 좋아지고 기존 건강 상식에 의한 방식으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또 간호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했는데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지방의 누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키토제닉을 시작했었고 그 키토제닉으로 많은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또 장 문제로 인해서 제가 다시 식단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접한 게 카니보어 식단인데 이 식단에서 가장 저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인간은 생리적으로 소화기관이든 영양소를 흡수하는 면이든 그런 모든 면에서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것에 적합하고 그게 아주 효율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채식주의자고 비건주의고 이런 건 아니었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채식 위주의 그 골고루 먹으라는 기존의 그 건강 상식에 기반된 식단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비계를 떼고 막 살코기만 먹고 이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식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을 거의 좋다는 그 기존 일반 상식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채식을 아주 좀 많이 먹고 그런 식단을 오래 하다 보니까 키토제닉을 하면서도 제가 채식 위주로 그렇게 고기도 먹는 채식주의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키토제닉을 하는데도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할 때보다는 아주 건강이 좋아졌지만 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왜 이럴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흘러서 이제 카니보어까지 오게 되고 이거로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관에 의해서 실생활에 적용했고 아주 적중했죠. 그래서 카니보어를 하고 나서 몸이 좋아진 원리를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인간에게 가장 생리적으로 적합한 식단이라서 동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꽉꽉 채워지고 충분해지고 그럼으로써 건강도 기존에 채식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활력도 넘치게 되고 이거는 뭐 제가 너무나 극적으로 경험한 얘기라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만성 피로증후군 앓으면서 이제 온갖 좋다는 약, 특별한 치료법 찾아다녔는데 사실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 때 사실 먹는 거 바꿔서 그렇게 좋아지겠느냐라는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잘못된 상식으로 제가 잘못 먹고 있었던 게 많았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저도 특히 이제 빨간 적색육을 먹는 게 심혈관 질환도 일으키고 몸에도 안 좋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사실 고기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식단을 바꿨을 때 가장 처음으로 좋았던 것은 충분한 지방과 단백질이 보급이 되어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식단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전에는 뭐 가공식품 같은 것도 무분별하게 먹었는데 식단에 신경을 쓰면서 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절제해서 몸에 좀 이런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걸 막은 그런 것도 아주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채소나 과일에 대해서 또 제가 과도하게 일반 상식처럼 좋다고 생각해서 특히 현미 같은 경우 저는 뭐 현미가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어봤는데요. 제가 그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변으로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걸 열심히 이제 먹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몸에는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충분한 지방과 단백질이 또 공급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좀 채워졌던 부분이 있고 제가 제대로 소화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채식으로 인해서 또는 과일식으로 인해서 어떤 나빴던 그런 폐단 같은 것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는 가공식품 이거 절제하는 데서 오는 그런 혜택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로 했을 때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충격받은 부분이 이제 식물 독소 부분이거든요. 식물 독소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식물 독소 때문에 제가 장이라든지 만성염증이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실험적으로 해봤을 때 정말로 그랬기 때문에 채식 위주의 식단보다는 동물성 식품의 식단이 훨씬 더 인간에게 적합한 식단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 책이 제목이 육식혁명 카니보어에서 다소 좀 이렇게 좀 강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저는 뭐 비건이니 뭐 채식주의니 뭐 육식주의니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작하게 된 식단으로 인해서 너무 이게 극적으로 좋아진 케이스와 주변에 그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정말 저처럼 힘들어하고 남편처럼 이렇게 정말 허송세월한 세월이 긴 사람들한테 너무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저 채식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 채식을 지금 이념적으로든 영양적인 면으로든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사실 제가 이거를 채식도 해보고 육식도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논문과 이런 걸 제 나름대로는 공부하면서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처럼 둘 다 채식주의든 육식주의든 다 건강을 위해서 또는 어떤 윤리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부분들의 다 개선을 위해서 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채식하는 인플루언서가 7년 동안 채소 과일식 센 것으로만 먹다가 정말 꼬쟁이처럼 말라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밑에 막 댓글이 막 비난하는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사실 그건 너무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영양적인 면이나 환경 윤리적인 면이 좋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고 정말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 데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그거를 혁명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바라봐 주는 게 좋지, 그거를 반대된 그 식단 쪽에서 막 비난하고 그렇기보다는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이 식단의 좋은 점, 그리고 그 식단을 하고 나서 결과들을 공유하고 같이 응원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상식에 반하는 식단이라 공교육에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한테 보건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참 저 입장에서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너무나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 이 식단에 대해서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방송하고 나서 한 3년 뒤인가 2년 뒤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이제 또 애들한테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나온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랬을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애들이 막 나와주니까 저는 더 힘을 얻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의 보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교사로서의 그 보람을 넘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건강이 좋아지고 활력을 찾아가고 새로운 삶을 찾고 육식혁명 사례들을 막 이렇게 공유해 줬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차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책에는 100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수많은 지금 남편처럼 저처럼 고통받았던,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이념, 그러니까 육식주의니 채식주의니 이념을 떠나서 정말 더 좋은 방향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고 혁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호송생활을 하고 그 기간 동안 많은 고통을 또 받기도 했지만, 그때 제일 힘든 것은 현대의학에서 어떤 정확한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렇게 갈 길을 찾지 못한,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처럼 모두가 다 엄격한 카니보어 식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만약에 본인이 채식으로 또는 지금 먹고 있는 식단으로 아주 좋은 활력과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굳이 바꾸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어떤 현대의학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기존의 식단에서 자기가 아주 잘 그 식단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고 뭔가 질환에 시달린다거나 그렇게 방황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가는 길을 이렇게 밝혀드릴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공저를 했었거든요. 그냥 단순한 예로 지금 또 제 친구들 만나면 고기 많이 먹으면 그 심장병 걸리는 거 아니냐, 또 여러 가지 대사 질환 오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저는 단 하나, 그러니까 붉은 고기를 그렇게 마음껏 먹어도 해롭지 않다, 사실. 그리고 포화지방이 실제로는 몸에 이로운 것이다, 그렇게 해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먹는 것, 또 가공식품을 먹는 것, 또 술과 흡연, 이런 것들이 정말 해로운 것이다 라는 거를 그 정도의 지식만 알아도 저는 우리 국민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특히 아주 심각한 질병이나 그런 걸 앓으면서 어떤 삶의 막다른 곳에 어떤 신체적 조건, 질환 때문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카니보어 식단을 한번 제대로 실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좋은 필요한 지식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직은 이런 카니보 식단이나 그 포화지방의 이로움이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의학계에서는 지금 발표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너무 모르고 아직도 포화지방 먹는 걸 두려워한다는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좀 가져가시고 본인의 삶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나 기쁘겠습니다.